오미라 씨, 12년 전 당신이 저에게 한 말 기억하시나요?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하셨죠? 오미라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그 말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당신 스스로 인정한 사기 행위가 녹음으로 남아있고 온 세상이 지켜봤으니까요. 연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12년간 복수를 준비한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시작합니다. 밤 10시 30분 강남의 한 빌딩 15층.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텅 빈 사무실 복도 그 한가운데 청소 카트 뒤에서 주름진 손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맞춰 붙이고 있습니다. 조각 위에는 희미하게 계약서의 글자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숨을 고르며 손끝으로 마지막 조각을 끼워 맞추는 그때 복도 끝에서 경비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들을 카트 밑 비밀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닙니다. 75세 김정순, 회색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낀 그녀는 이 빌딩의 야간 청소팀 소속이에요.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총 6명의 청소팀이 각 층을 나눠서 담당하죠. 오늘 김정순이 맡은 구역은 15층 임원실 구역입니다. 김정순 씨, 오늘 15층 임원실 쪽 부탁해요. 팀장의 말에 정수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바로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75세의 나이에는 쉽지 않은 야간 청소 일을 2년째 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나이가 나이인데 왜 굳이라며 혀를 찼지만 정수는 누구에게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이 빌딩에서 그녀가 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거든요. 경비원이 지나간 후 정수는 진짜 일을 시작합니다. 임원실 구역에는 부사장실, 상무실, 그리고 각 임원들의 비서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정수는 먼저 부사장실 옆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직 야근 중인 비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 깜짝이야. 청소하러 오셨구나. 비서가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네, 죄송해요. 아직 계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저 곧 갈 예정이에요. 쓰레기통만 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쓰레기통만 비우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30분 후 비서가 퇴근한 것을 확인한 정수는 다시 비서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없어요. 책상 위에는 내일 회의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원단 공급업체 계약갱신.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띄자 정순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휴대폰으로 재빨리 사진을 찍습니다. 플래시 없이 조용히 찍어야 하니까 화질은 좋지 않지만 글자는 보이거든요. 정수는 더 대담하게 움직였어요. 서류 캐비닛을 열어서 계약서 철을 뒤져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업무 서류지만 가끔 중요한 계약서나 회계 자료가 섞여 있거든요. 원단 독점 공급, 가격 조정, 또 다른 중요한 서류를 발견한 정순.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 장을 찍어서 나중에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서류철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바닥 청소를 시작해요. 야간 경비입니다. 이상 없으시죠? 네, 청소 중이에요. 수고하세요. 경비원이 지나간 후 정수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오늘은 정말 위험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좋은 성과도 있었고요. 정수는 이번에는 상무실로 향합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상무 책상 위에는 오늘 미팅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미팅 결과 보고서. 정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보통 기밀이라서 파쇄기에 넣어야 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정순에게는 행운이죠. 휴대폰이 울리며 손녀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 몸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28살 서연은 명동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상품 기획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응, 서연아. 오늘은 커피 얼룩이 좀 심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 정수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대답하며 계속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야간 근무 힘드실 텐데. 괜찮다. 야간 수당도 더 나오고 좋아. 그보다 너 요즘 남자친구랑 어떠니?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집니다. 아, 할머니. 도윤 오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정순의 손이 서류 위에서 잠시 멈춥니다. 상견례라는 말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죠. 상견례를 벌써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6개월 됐어요. 도윤 오빠가 빨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정수는 서류 촬영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연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해져요. 그래, 어떤 일 하는 사람이니? 큰 회사 상무예요. 아직 31살인데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래요.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고요. 그럼 좋겠구나. 할머니도 빨리 보고 싶다. 네, 할머니, 그날 예쁘게 입으셔야 해요. 도윤 오빠한테 우리 예쁜 할머니 자랑하고 싶어요. 알겠다, 서연아. 너도 늦지 말고 집에 들어가. 전화를 끄는 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어서요. 야경이 펼쳐진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손녀의 결혼. 정순에게는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아마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간 준비해온 어떤 일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손녀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겠죠. 정수는 마지막으로 부사장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혹시나 해서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놀랍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잠기지 않았네. 정수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부사장실 안에는 큰 책상과 서류 캐비닛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중요해 보이는 계약서들이 놓여 있었죠. 정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책상 위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서. 이거야. 정순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서류였어요. 여러 장을 찍은 후 재빨리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명동의 한 백화점, 서연은 야근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커플 반지가 반짝이고 컴퓨터 화면에는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가 떠 있습니다. 도윤 오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서연은 처음 만나는 시부모님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긴장이 뒤섞인 마음이에요. 하지만 도윤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부모님도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밤 무엇을 찾고 있는지 말이에요. 정수는 오늘 밤의 성과를 정리하며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휴대폰에는 새로운 증거 사진들이 가득하고 카트 및 비밀 주머니에는 2년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어요.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정말 조금만 더면 돼. 정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오늘 밤을 되돌아봅니다.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정보도 얻었어요. 그리고 곧 있을 상견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순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같은 빌딩 7층에서 급하게 울리는 비상벨 소리가 들려옵니다. 화장실 배관이 터져서 물이 복도까지 쏟아져 나왔어요. 어휴, 이게 뭐야? 물바다가 됐네. 빨리빨리. 엘리베이터까지 물이 들어가면 큰일이야.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업체에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야간팀이 올 시간이 아니지만 긴급 상황이라 모든 팀이 소집됐어요. 김정순도 오후 4시에 급하게 출근했죠. 정수는 대걸레와 물걸레를 들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물바다더군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 5명과 함께 물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김정순 씨, 엘리베이터 앞쪽도 좀 도와주세요. 정수는 엘리베이터 앞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서류를 보며 걸어오던 한 남자가 방향을 틀다가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그만 정순의 어깨와 팔에 쏟았습니다. 아이고. 정순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습니다. 뜨거운 커피 때문에 팔이 화끈거렸어요. 아,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31살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가 정순을 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정순의 화상은 보지도 않고 자신의 바지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손님. 정순은 화상 입은 팔을 감추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남자가 급하게 방향을 틀면서 부딪혀온 건데도 습관적으로 사과부터 했어요. 죄송은 무슨, 제 바지 좀 보세요. 이거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거예요. 드라이클리닝 값 누가 물어낼 건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배상이요? 아줌마가 뭘로 배상해요? 하루 벌어서 얼마나 되겠어요? 정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멸감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옆에서 청소하던 박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손님.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 팔 보세요. 화상 입었잖아요. 화상은 나중에 치료하면 되지만 제 바지는 어떡할 거예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그때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어요. 아까 정순에게 소리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공손한 톤이었죠. 네네, 회의 준비 다 되었습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태도였거든요. 전화를 끄는 남자는 정순을 한 번 더 째려보더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순에게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에휴,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박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순 씨? 팔 많이 되었네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정수는 화상 입은 팔을 문지르며 그 남자가 사라진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바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한편 그 남자 김도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지에 커피 얼룩을 보며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정말 재수없게.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도윤은 12층에서 내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패에는 김도윤 상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청소부 주재에 제대로 보고 다니지도 못해. 도윤은 사무실에 비치해둔 여벌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다행히 정장 바지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물 청소가 끝난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어요. 야간 근무이지만 오늘은 긴급 투입으로 근무 대체도 되었고 일하다 화상도 입었기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화상 입은 팔을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화상이 심해서 물집이 조금 잡혔어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병원 갈 시간도 놓쳤고 이미 문 닫은 시간이었죠. 집 근처 24시간 약국에서 화상 연고와 거즈를 사온 정순.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랐어요. 할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서연이 현관에서 할머니를 맞으며 의아해했어요. 평소 같으면 밤 9시에 야간 근무 나가실 시간인데 집에 계시니까 이상했거든요. 긴급 투입으로 낮에 나갔다 왔어. 서연이 정순의 팔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팔이 왜 이렇게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팔에 물집까지 잡힌 화상을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일하다가 뜨거운 물에 데웠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뇨. 이거 2도 화상이에요. 병원은 왜 안 가셨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일이 늦어져서 병원 문 닫았어. 약국에서 연고 사왔으니까 괜찮아. 지금이라도 응급실 가야 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서연이 핸드백을 들며 일어섰어요. 괜찮다니까. 연고 발랐으니까 내일 아침에 동네 병원 가볼게. 할머니, 왜 이렇게 무책임하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75세의 나이에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다치기까지 하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제발 일 그만하세요. 정말 제가 충분히 벌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일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게 낫죠. 이렇게 다치는 것보다는. 서연이 소리치며 울었어요. 평소에는 할머니한테 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너무 속상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수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손녀가 자신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니까 미안해졌거든요. 알겠다, 알겠어. 내일 아침에 병원부터 가볼게. 그러니까 울지 마. 정말요? 약속하세요. 응, 약속한다. 서연은 그제야 조금 진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 팔을 바라봤죠. 할머니, 상견례는 어떻게 해요? 이런 상태로 가실 수 있어요? 괜찮다. 상견례까지는 며칠 남았으니까 나을 거야. 정말 걱정되네요.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화상 부위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연고를 발라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심해 보였어요. 정수는 서연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상견례 당일 강남의 고급 한식당 소반. 정순과 서연은 약속 시간 10분 전인 5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화상 부위를 가린 긴팔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여전히 옷감이 닿을 때마다 은근히 쓰라렸어요. 할머니, 아직 아무도 안 오셨나 봐요. 서연이 시계를 흘끗 봅니다. 6시 약속인데 도윤은 물론 그 어머니도 오지 않았어요. 연락조차 없었죠. 정수는 예비 사돈의 이런 무례함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6시 15분
룸의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표정을 굳혔어요. 늦었네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오늘 같은 날은 특히. 도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서연아, 늦어서 미안하긴 한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회사 일이 급했다니까.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이해 좀 해줘. 서연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시선이 정순에게 향했어요. 저분이 며칠 전 커피를 쏟은 청소부 할머니 같았어요. 정순 역시 도윤을 보자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저 모자란 인성을 가진 놈이 서연이 남자친구라고. 정순은 깜짝 놀랐지만 나중에 서연과 차분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순과 도윤의 어색함에 서연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빌딩에서 청소하다 우연히 스친 적이 있어. 정순은 서연에게 짧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연 앞에서 커피 사건을 꺼낼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룸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윤아,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50대 중반 세련된 슈트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값비싼 명품이 몸에 걸려 있었지만 그보다 눈에 띈 건 매서운 눈매였습니다. 오미라. 도윤의 어머니죠. 미라의 시선이 정순을 스쳤어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냉정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김정순 씨?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웃기네요. 여기서 보다니. 정순도 눈을 똑바로 맞추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인연이라는 게 참. 서연이 놀란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머니, 도윤 오빠 어머니랑 아는 사이세요? 옛날에 잠깐 일로 알던 사이야. 미라가 먼저 받아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정순을 위아래로 훑으며 은근히 비수를 꽂았죠. 그때 참 화려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요즘은 청소 일을 하신다고? 서연의 얼굴에 불쾌감이 스쳤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었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잠시 후 대화가 결혼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서연이가 명동 백화점에서 상품 기획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여성복 상품 기획이요. 서연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도윤이가 저렇게까지 좋다고 하니 결혼은 허락할게요. 다만 우리 집은 예의와 품격을 중시하는 집안이에요. 앞으로 도윤이 내조나 우리 집 가풍에 대해서 서연이가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서연은 억눌린 듯 고개를 숙였지만 속이 불편했어요. 정수는 미라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변한 게 없어. 이번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상견례 자리 분위기는 억지로 웃음을 지은 채로 이어졌지만 테이블 아래서 세 사람의 속내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웠고 도윤은 눈치만 보며 웃었으며 정순과 미라는 조용히 각자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라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서연아, 앞으로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내 아들에게 잘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정수는 미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서연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2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도윤 오빠 어머니랑 정말 어떤 사이예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긴 얘기야. 집에 가서 천천히 들려줄게.
정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서연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차를 우려오는 동안 정수는 12년 전 모든 게 시작된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12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그때는 정순에게 모든 게 완벽했던 시절이었어요. 남편 김영수와 함께 운영하던 여성복 브랜드 라벨르는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중산층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정순이 디자인을 담당하고 남편이 경영을 맡았죠. 라벨르요? 어릴 때 들어본 것 같아요. 서연이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었어요. 할머니가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너도 어렸을 때 할머니 작업실에 와서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곤 했잖아. 하지만 모든 걸 바꾼 건 오미라 집안과의 만남이었어요. 오미라의 집안은 대대로 원단 사업을 해온 곳이었고 라벨르에 독점적으로 고급 원단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당시 오미라는 20대 후반으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야심차게 확장하려던 때였죠. 처음엔 서로 좋은 관계였어. 우리는 좋은 원단을 안정적으로 받고 오미란에는 믿을 만한 거래처가 있으니까. 하지만 3년 후 남편 영수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라벨르를 지켜야 했어요. 어린 서연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오미라 씨가 본색을 드러냈구나. 서연이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짐작했어요. 정순의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남편의 49제도 끝나기 전에 오미라는 원단 공급 단가를 30%나 올린다고 통보해왔거든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더라. 이제 혼자서 사업하는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원단 시장이 변했다고 하더라. 정수는 다른 원단 업체를 알아봤지만 모두 오미라보다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인상된 가격을 받아들였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6개월 후 오미라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해외 대형 바이어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며 라벨르에 대한 원단 공급을 중단한다는 거였죠. 라벨르의 핵심이었던 고급 원단을 잃으면 브랜드가 끝나는 거였어. 그때 오미라가 투자 제안을 해왔지. 정수는 당시 남편의 죽음과 경영 위기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요. 오미라가 내민 투자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할 여유도 없었죠. 투자 조건에 경영권 이전 조항이 숨어 있었어. 자금을 받는 대신 라벨르의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거였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해외 투자사의 실소유주가 오미라였어. 이럴 수가. 그렇게 속이다니. 사기 아닌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당한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순이 계약서의 함정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라벨르의 상표권, 디자인권 모든 것이 오미라 손에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오미라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손녀 앞날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저까지 들먹이며 협박했다고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린 자신까지 협박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거든요. 정수는 그 협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걸 포기해야 했어요. 당시 서연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정말로 해코지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할머니, 그런 고생을 혼자 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12년간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후 10년간 복수할 방법을 찾았어. 정수는 오미라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작은 원단업체 사장들, 협력업체 직원들, 모두 오미라의 악독한 수법에 당한 사람들이었죠. 녹음도 하고 신문 기사도 스크랩하고 심지어 오미라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하지만 모든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어요. 오미라는 법적으로 문제없게 치밀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다가 2년 전 기회가 왔어. 오미라의 회사가 새 빌딩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정수는 그 빌딩 청소업체에서 야간 청소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청소 일을 시작하신 거구나. 그래, 이 나이에 야간 청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 서연은 할머니가 매일 밤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이런 걸 다. 너한테 무슨 걱정을 끼치려고. 그리고 복수가 완성되기 전에는 말할 수 없었어. 정수는 그동안 밤마다 오미라 회사의 기밀 서류들을 촬영했어요. 파쇄 대기 중인 계약서, 회의록, 회계장부. 모든 걸 휴대폰으로 찍어서 집에 와서 정리했어요. 지금 집에 2년치 증거가 쌓여 있어. 오미라의 탈세, 횡령, 협력업체 갑질. 모든 게 다 있어. 서연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 악질한 사람이. 그런 사람 아들과 결혼할 뻔했다니. 정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내가 도윤이를 좋아했는데. 나 때문에 결혼이 힘들어지게 돼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저는 다행이에요.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집안과 가족이 될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정수는 방으로 가서 침대 밑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어요. 2년간 목숨을 걸고 모은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이제 오미라야, 12년 전 내가 한 짓들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차례야. 서연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오미라 씨가 우리에게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12년간의 한과 분노가 드디어 빛을 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창가로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김정수는 따끈한 보리차를 끓이며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어제는 잘 잤니? 아니요, 할머니 얘기 듣고 나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미라 씨가 그런 사람일 줄은. 서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숨을 고릅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2년 동안 준비한 게 헛되지 않게 해야지. 언론사하고 변호사들 순서대로 연락할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도윤 오빠랑 계속 만나볼게요. 가까이 있어야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아, 그건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오빠는 저한테 마음이 완전히 가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대화를 끌어갈 수 있어요. 정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절대 무리하지 말고 항상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고, 알겠지? 그날 점심, 강남의 조용한 카페.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도윤이 서연을 발견하고 손을 흔듭니다. 서연아, 여기야.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상견례 이후로 기분이 안 좋다며?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 내 할머니를 좀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요. 도윤은 잠시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좀 그러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근데 있잖아. 어머니가 너 경력 듣고 생각이 좀 바뀌셨대. 제 경력이요? 응, 백화점 상품 기획 말이야. 어머니가 그런 인재가 필요하시거든. 서연은 놀란 척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회사가 섬유 쪽에선 꽤 이름 있는 곳이야. 너도 미라텍 들어봤지? 들어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너 결혼하면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면 좋겠대. 서연이 같은 인재가 있으면 사업 키우는데 큰 힘이 된다고. 도윤의 눈빛에는 은근한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제일 잘하시는 건 거래처 관리야. 예전 계약 조건보다 훨씬 유리하게 다시 따내시거든. 유리하게 약자들 조건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겠지. 서연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요즘은 해외 바이어도 늘리고 해서 서연이 너가 하는 상품 기획같이 하고 싶으신가 봐.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지? 어머니는 내 인생의 멘토야. 중요한 건 다 상의해. 서연이 너는 능력도 있고 외모도 좋잖아. 그래서 너하고 결혼하는 일만큼은 내가 끝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용 가치를 봤다는 얘기군. 서연은 속으로 단단히 새겼습니다. 2시간쯤 지나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곧장 거실로 향했습니다. 정순이 서류를 정리하다 손녀를 맞았습니다. 오늘 도윤이 한테 무슨 말을 들었니? 서연은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도윤이 마마보이처럼 어머니 자랑을 늘어놓은 것, 그리고 오미라가 여전히 약한 업체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까지. 정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지금도 사람들 괴롭히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도윤 오빠는 절대 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랑 경력만 보고 있는 거죠. 정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하자. 난 언론하고 변호사부터 움직일 거고, 너는 계속 가까이 붙어서 정보를 모아보자. 서연의 눈빛도 결연해졌습니다. 정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죠. 서연아, 이 안엔 라벨르 계약 사본이 있어. 하지만 진짜 원본은 미라텍 안에 있을 거야. 서연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순이 봉투 위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죠. 원본, 그걸 가져와야 해. 하지만 할머니, 서류 보관하는 곳은 출입 통제도 엄격할 텐데요.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니면 그 말에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그 건물을 청소하니 가능성은 있었지만 75 나이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정순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도윤 오빠 덕분에 미라텍에 들어갈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할 거예요. 정순의 표정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건 하나뿐이야. 서류 보관실. 거기에 2013년 3월 라벨르 인수 계약서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절대 무리하진 마라. 알겠어요. 무리하지 않고 기회를 잘 볼게요. 이틀 뒤 서연은 도윤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며 미라텍을 찾았습니다. 회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 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도윤은 사무실 한쪽 회의실로 들어가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15층,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번쩍였죠. 발걸음 소리 하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 계약 자료실이라는 명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에는 CCTV가 있었지만 각도를 계산하니 문 쪽에 복사기와 박스들이 쌓여 있어 뒤쪽 공간이 사각지대였습니다. 문 앞에는 전자키패드가 있었지만 운 좋게도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한 직원이 서류를 꺼내고 있었죠. 직원이 복도를 떠나자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금속 서랍장이 빼곡한 좁은 공간, 종이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숨이 답답해질 정도였습니다. 서랍 깊숙이 꽂힌 두꺼운 서류철. 표지에는 선명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라벨르 상표권 및 거래 양도 계약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날짜, 서명, 그리고 명백히 불공정한 조항이 눈에 들어왔죠. 상표권과 영업권 일체를 미라텍에 영구 양도한다. 그 문장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찍힌 오미라의 서명과 도장을 확인하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서류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문을 나섰습니다. 마침 회의실에서 도윤이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점심 먹으러 가자. 아, 미안해요. 저도 회사 쪽에 급한 연락이 와서요.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점심은 다음에 먹어요. 다음에 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니? 원본이랑 똑같이 찍은 거 맞지? 네. 날짜, 서명, 조항 전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잘했다. 서연아, 이제 놈들이 발뺌할 수 없겠구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이 모든 걸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거실 창가에는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서연이 촬영해온 라벨르 계약서 사진이 깔려 있었고 그 옆에는 정순이 오래 사용해온 수첩이 놓여 있었죠. 정순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분노가 눈빛 속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첩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기자랑 변호사를 만나야겠어.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지난 12년간 모아온 증거들이 있으니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날 오후 정수는 카페 한쪽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버스와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그 틈을 뚫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12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찾아와 계약서를 들이밀던 오미라의 차가운 얼굴, 그리고 자신이 서명할 때까지 기다리던 거무서운 침묵까지요. 잠시 후 김 기자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정순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따뜻한 인사였지만 대화는 곧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순이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자 김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계약이네요. 범죄예요.
방송에 내보내기에 충분합니다. 짧은 침묵 후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순 씨, 방송 보도를 원하는 날짜가 있습니까? 곧 조만간에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요. 정순의 말투에는 냉정한 계산이 묻어 있었어요. 복수는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12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같은 시각, 미라텍 사무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답답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만남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는 서연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요즘 계속 바쁘다고만 해요. 미라는 서류를 넘기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둬. 괜히 조급하게 굴지 마. 하지만 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잠시 생각하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약혼이라도 시켜줘요. 약혼식 올리고 서연이가 이 회사에서 일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미라는 잠깐 눈을 가늘게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녀도 서연의 경력이 탐났거든요. 백화점 상품 기획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기 회사에 묶어둘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도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약혼 먼저 하자. 네. 서연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얼마 전에 할머니 팔에 화상을 입게 된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고 도윤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거든요. 도윤의 약혼하자는 말에 마음속으로는 소름이 돋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허락하셨어. 다음 주 토요일 소규모로 하자. 가족들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부르면 돼. 서연은 잠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할머니랑 상의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뒤 정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니라 복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서연아, 너를 이용해서 복수를 하게 돼서 할머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약혼식은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사람 수는 적어도 모인 사람들의 영향력은 클 테니까. 며칠 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은 약혼식을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했습니다. 도윤은 들뜬 얼굴로 꽃 장식을 확인했고 미라는 인맥들에게 초대 전화를 걸고 있었죠. 미라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고 싶었거든요. 성공한 사업가의 아들이 재산은 안 보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와 약혼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화려한 준비 뒤편에서 정순과 서연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기자와의 만남, 변호사와의 법적 자문, 그리고 약혼식 당일 폭로를 위한 자료 정리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날 밤 거실 한쪽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서연아, 약혼식 전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말하고.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날 끝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12년간 혼자 짊어져온 고통을 이제는 자신이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라야, 이제 내가 빼앗아간 모든 걸 돌려줄 시간이야. 그 눈빛에는 12년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약혼식 당일 강남의 5성급 호텔 연회장은 화사한 꽃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부드럽게 빛을 내리쬐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가고 있었어요. 미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오늘은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수는 서연과 함께 연회장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 전 입었던 그 검은색 원피스를 다시 꺼내 입었어요. 라벨르를 잃던 바로 그날 입었던 옷이었죠. 오늘은 그 옷이 복수의 상징이 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평온하네. 정순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12년간 쌓인 분노와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연주가 시작되고 도윤이 입장했습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그는 들뜬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연분홍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등장했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회사 임직원들, 친척들, 그리고 업계 인사들까지 모두 자신의 성공을 지켜보는 증인들이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의 소중한 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신부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미라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죠. 정수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할머니 김정순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어요. 12년 전 저는 라벨르라는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키워온 소중한 꿈이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라벨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한 사람이 제게 접근했습니다. 정순의 시선이 미라에게 향했어요.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오미라 씨입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오미라 씨는 저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독소 조항들이요. 하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벌써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죠. 라벨르의 상표권, 영업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미라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75세의 나이에 청소부가 되어 그 회사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어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휴대폰이 하나둘 정순을 향해 켜졌어요. 더 놀라운 건 얼마 전 오미라 씨가 직접 한 말을 녹음한 게 있다는 겁니다. 미라가 깜짝 놀라며 정순을 봤어요. 언제 그런? 정순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미라 씨 며칠 전 회사에서 전화 통화하실 때 근처에 있었거든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오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라벨르, 그 여자 기억하지? 남편 죽고 정신없을 때 계약서 슬쩍 넣어 사인 받았지. 그래서 브랜드를 내가 가져왔어.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터져나오는 탄성들.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거의 모든 하객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미라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그때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한 말이고. 하지만 정수는 침착했어요. 농담이라고 하시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서연이 촬영해온 계약서 사진을 큰 화면에 띄웠어요. 명백한 사기 조항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이 계약서는 미라텍 서류 보관실에서 직접 촬영한 원본입니다. 방금 녹음에서 들으신 대로 제가 정신없을 때 사기 계약을 체결한 증거예요. 하객들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미라 쪽 친척들까지도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도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미라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식으로 남의 회사를 빼앗으신 거예요? 오미라가 말을 더듬었어요. 도윤아, 이건 사업이야. 사업은 원래. 그게 사업입니까? 상갓집에 들고 온 사기 계약이.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남편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찾아와서 사기 계약서를 들이미는 게 사업이라고요? 그리고 방금 녹음에서 들으셨듯이 저를 조롱하고 자랑하는 게 사업이라고요? 연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핸드폰으로 촬영하느라 바빴고 미라 쪽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도윤 씨와의 약혼을 취소합니다. 도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이도윤 씨, 저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족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서연이 약혼 반지를 벗어 테이블에 놓았어요. 정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미라 씨, 12년 전 당신이 저에게 한 말 기억하시나요?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하셨죠. 미라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그 말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당신 스스로 인정한 사기 행위가 녹음으로 남아있고 온 세상이 지켜봤으니까요. 연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기자들도 어디선가 나타나 카메라를 들이댔죠. 미라는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일주일 후 정순과 서연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인터넷은 갑질 사장 약혼식 폭로로 난리였고 미라텍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죠. 할머니, 후회는 없으세요? 없어.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정순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라벨르를 다시 시작할까 생각 중이야. 이번엔 서연이 너와 함께.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이 할머니의 디자인 감각과 너의 상품 기획 경험을 합치면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6개월 후 라벨르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정순의 세련된 디자인과 서연의 마케팅 감각이 만나 더욱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복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진실이 밝혀져서. 그래, 서연아.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야. 정순과 서연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12년간의 한이 마침내 풀렸고 이제는 행복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75세 김정순 할머니와 손녀 서연이의 12년 복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